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촬영을 하게 됐고요. 설명을 드리고 말로써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블로그에 다시 한번 설명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법지대의 의미가 무료로 법률을 지대로 알려드린다인데요. 왜 알려드리냐? 그냥 그러고 싶어서입니다. 나중에 구독자가 늘어나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살아오면서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좀 나누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도 부족함은 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파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천지방법원의 파산관제 보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약 지금까지 3,000명 정도 서류 검토를 했어요. 서류 검토를 했고 지금도 한 달에 30건 정도씩 계속 업무를 진행 중이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권자인 그 다음에 파산권자 보조인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사 동료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파산님의 면책 허가 결정에 따라서 면책과 면책 불허가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 서류를 보면 당연히 작성을 잘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서류를 냈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내고 채무자 보고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변호사 사무실이거나 법무사 사무실인 경우도 있고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나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사무실 세 군데는 알아보세요. 세 군데를 알아보시고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비용도 대강 말씀을 드리면 개인 파산은 제가 볼 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산관제인 비용, 그 다음에 인지세 송달료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0만 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천차만별이지만은 그래서 더더욱 여기저기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 있게 잘 처리해 주시는 사무실이 대부분이고 많고 일단 그런 곳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차차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하나도 안 갚고 정말 면책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돈을 하나도 안 갚는다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말이 70%는 맞고 30% 정도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 신청하면 그 신청하신 분들을 보통 채무자라고 말을 하는데 채무자의 개개인의 상황, 재산, 뭐 과거 사용처 뭐 종합적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배우자의 재산도 보고 뭐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난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파산관제인 3천만 원을 변제하라 하면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다양해요. 그 상황에 맞게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리 설명을 못 들었고 나는 빚이 없어진다고 해서 200만 원을 주고 맡겨놨는데 갑자기 돈을 2천만 원을 구해서 달라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당황되고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되고 설명을 듣고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100명 중에 두세 분은 이런 이유로 면책을 못 받으십니다. 그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파산 신청을 왜 했겠느냐,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뭐 속아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데, 자, 그럼 뭘 확인하면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파산관제인이 대표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금입니다. 예금. 제가 은행에 예금들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압류가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압류금지 범액이라고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 금액이 예금은 185만 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에 100만 원, 기업은행에 100만 원, 하나은행에 100만 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 더하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서 185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남죠. 이 돈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85만 원을 넘는 예금은 변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금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예금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입니다. 보험이 보통 한 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보험을 해지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 해지를 하면 돈이 얼마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험 예상 환급금 내역서라고 뭐 서류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네, 보통 보험 예상 환급금 내역서라고 하는데 이건 예금 아까 185만 원이었지만 보험은 조금 더 낮아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그래서 뭐 삼성생명에 100만 원이 있고 뭐 AI에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200이죠. 1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죠. 50만 원은 채권자한테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보험을 더해서 1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아까처럼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 50, 뭐 동양생명에 50, 그럼 합치면 100이죠. 그럼 1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많아요. 보험 가입 기간도 길었고 보험도 여러 개고 해서 이게 뭐 보험이 제가 많은 경우는 뭐 설계사 했던 분들이고 뭐 이러면 뭐 한 3, 40개? 이 정도인 분도 봤어요. 그래서 싹 다 더하면 막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떡하냐. 150만 원 빼봤자 뭐 2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보험을 뭐 정리를 하시든. 근데 뭐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보험 정리를 못 하니까. 그러면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던 가족의 도움을 받던 어쨌든 그 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돈 준비 안 하면 면책 못 받아요. 이게 안 끝납니다. 그러니 미리 이게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비책을 미리 세워 놨어야겠죠.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예금 보험은 뭐 해지하거나 그냥 뭐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보험 만약에 약관 대출이 없다? 그럼 약관 대출을 받으셔도 되는 거고 내가 좀 건강하다. 그럼 보험 해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 부동산, 배우자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액도 크죠. 일단 금액도 크고 과거에 처분했다 몇 년 전에 다시 그 돈 다 써버리고 없다. 이러면 정말 낭패입니다. 낭패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게 채무를 변제하기 싫어서 배우자 명의로 돌리거나 부모 명의로 돌리거나 자식 명의로 돌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파산 신청하기 전부터 채권자한테 소송이 들어왔을 확률도 높고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 뭐 부인권 행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돌리려고 하기도 하고 돈을 일정 부분 환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십시오. 상속 부동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를 발급하면 예전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배우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경우 물론 있죠. 이게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배우자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일해서 산 부동산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이룩한 공동재산인데 안 뺏기려고 명의를 변경했거나, 아니면 내가 채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상속 재산이 있는데 나는 안 받고 그냥 형제나 부모에게 그냥 다 가져라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상속 재산의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려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인적 결단이라는 뭐 법률 용어가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채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